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는 국의 음화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마국 시작합니다. 자, 질문에 답을 해보자. 음운의 변동 4가지는? 그렇지. 교탈, 첨축,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교체의 8가지 메뉴는? 유부구이, 된두반. 오늘은 교체의 4번째인 국의 음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일단 국의 음화는 말 그대로 국의 음이 아닌 것이 국의 음으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현상을 말해. 국의 음화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자음이 다 국의 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치조음, 종성, 디귿과 티읕만 여기에 해당돼. 종성에 놓이는 치조음,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 경국의 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즉 국의 음화라는 말은 사실 경국의 음화라는 말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항상 바뀌느냐? 그건 또 아니야.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의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야 돼. 이 모든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국의 음화는 음절의 종성에 놓인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접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의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경국의 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이야. 디귿, 티읕이 반드시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국의 음화의 양상들을 좀 살펴보자. 먼저 굿, 이를 보자. 굿이는 어근 굿과 부사파생 전미사 이가 결합한 말이야. 굿의 종성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경국의 지읒으로 바뀌었네. 설마 선생님 모음 이를 만난 게 아니라 자음 이응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다시 음운론 1강으로 백하세요. 그러고 난 뒤 연음이 되어서 구지가 되는 거지. 즉 치조음 디귿이 경국의 지읒으로 교체가 되었어. 다음 갓, 이를 보자. 갓치는 어근 갓과 부사파생 전미사 이가 결합한 말이야. 갓의 종성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서 경국의 치읒으로 바뀌었네. 그러고 난 뒤 연음이 되어서 갓치가 되는 거지. 즉 치조음 티읕이 경국의 치읒으로 교체가 되었어. 다음 붓, 열을 보자. 부처는 어근 붓과 사동파생 전미사 이,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말이야.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사동파생 전미사 이와 연결어미 어가 축약이 되어서 여의 형태가 되었네. 붓의 종성 티읕이 형식 형태소인 여를 만나서 경국의 치읒으로 바뀌었네. 설마 선생님 이가 아니라 여잖아요 라고 따지는 친구는 없겠지. 여는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가 결합한 말이잖아.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러고 난 뒤 치읒이 연음이 되어서 부처가 되었어. 여기서 끝이 아니지. 초성에 오는 경국의 음에 이중모음 여가 결합되었으니 처로 발음해야 되겠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지. 즉 치조음 티읕이 경국의 치읒으로 교체가 되었어. 다음 이번에는 굿, 히, 다를 보자. 굿이다는 어근 굿과 사동전미사 히가 결합한 말이야. 굿의 종성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이가 아니라 히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난 8강에서 축약을 간단하게 배웠었지. 예사 소리가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가 되거든. 따라서 먼저 디귿과 히읗이 만나 축약이 이루어져서 굿히다가 되었다고 보면 굿의 종성 티읕이 형식 형태소의 히에서 히읗이 빠지고 남은 부분인 이를 만나서 경국의 치읒으로 바뀌었네. 그러고 난 뒤 연음이 되어서 굿히다가 되는 거지. 즉 치조음 디귿이 히읗과의 축약을 거쳐 티읕이 되었다가 다시 치읒으로 교체가 되었네. 다음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자. 올해에는 밭니랑에 콩이랑 팥이랑 잔뜩 심었다. 밭니랑은 어근 밭과 어근 이랑이 결합한 말이야. 어근은 실질 형태소잖아. 따라서 밭의 종성 티읕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의
이를 만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밭이랑이라고 하면 안 돼.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된 밭이랑이 되고 여기에 니은이 첨가되어 밭니랑이 되고 여기에 비음화가 이루어져서 밭니랑이 되는 거지. 니은 첨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이번엔 팥이랑을 보자. 팥이랑은 어근 팥과 접속조사, 즉 형식 형태소인 이랑이 결합한 말이야. 따라서 팥의 종성 티읕이 형식 형태소의 이를 만나서 경국의 치읓으로 바뀌었네. 그러고 난 뒤 연음이 되어서 팥이랑이 되는 거지. 즉 치조음 티읕이 경국의 치읓으로 교체가 되었어.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봐. 먼저 밭채니 밭해니, 어근 밭과 부사격 조사, 즉 형식 형태소 에가 결합했네. 하지만 이가 아닌 에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지. 따라서 밭채가 아닌 밭해가 되는 거지. 다음으로 파츠리니 파스리니 파트리니, 어근 팥과 목적격 조사, 즉 형식 형태소 을이 결합했네. 마찬가지로 이가 아닌 으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지. 따라서 파출도 아니고 파슬도 아니고 파틀이 되는 거지. 결국 올해에는 밭에 콩이랑 팥을 심어야겠다 라고 읽어야겠지. 선생님, 느티나무는 왜 느치나무가 안 되나요? 와우, 멋진 질문. 땡큐. 그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날 관점, 즉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느티나무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야.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거지. 그래서 느치나무가 아닌 느티나무인 거야. 그런데 역사적 관점, 즉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느티나무는 원래 감나무, 밤나무처럼 느티와 나무가 결합된 말이었어. 여기서 느티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경우는 티읕이 이가 아니라 의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오늘날 잔디, 디디다, 견디다가 잔지, 디지다, 견지다가 아닌 이유도 얘네들의 원래 형태가 잔디, 드디다, 견디다 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니었던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디귿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개음화는 동화로 분류해. 왜 그러냐면 디귿과 티읕은 치조음이잖아. 조음 위치가 치조야. 그런데 지읒치읒은 경국의 음이야. 즉 조음 위치가 경국에야. 이나 반모음 이는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인데 그 위치가 경국의 근처였던 거야. 그래서 이나 반모음 이가 치조음 디귿티읕을 전설 고모음의 위치에 가까운 경국에까지 끌어당긴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자음이 모음에 동화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즉 조음 위치가 유사해지는 조음 위치 동화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뒤에 오는 이와 반모음 이가 앞에 오는 디귿티읕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방향으로 보면 역행동화가 되겠네. 마지막으로 구개음화와 관련된 표준발음법 조항을 살펴보자. 17항을 보면 받침 디귿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고 되어 있네. 여기서 조사나 전미사가 바로 형식 형태소를 말하는 거야. 붙임을 보면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고 되어 있네. 이것은 디귿과 히읗이 먼저 축약되어 티읕이 된 후 구개음 치읒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던 내용이야.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조항을 보자. 제6항을 보면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읕으로 적는다. 이것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디귿, 티읕이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발음된다고 하더라도
표기할 때는 원래 형태인 디귿티읕으로 쓰라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국외음하는 출제 찐 단골 손님이니까 확실하게 마스터해서 방문하실 때마다 제대로 맞이해 드리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